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네, 노동법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인 노동관계법을 봤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법부터 쭉 살펴보고 헌법의 어떤 조항이 노동법과 관계되는지도 살펴보고 전태일 50주년과 관련해서 또 50년 전에 노동 상황을 또 같이 공유해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로 근로기준법 보고, 그 다음에 남녀 고용평등법, 뭐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이런 것들을 두루 아울러서 보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법에 이르기까지. 이번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노사관계, 집단적인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수업 때 나왔던 질문들 중에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거를 한 번 더 리뷰하면서 가겠습니다. 빨간 글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제가 확인해 보았던 부분인데, 원래 배우자 출산 휴가가 3일 내지 5일까지 가능하고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이제 그랬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10일까지 하고 유급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노동자의 권리들이 상당히 신장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오늘 뉴스에 났는데 지난 19일 날, 19일이 어제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또 법이 바뀌기를 육아휴직과 관계해서 지금 근로시간 단축도 있지만 요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1년간을 필요에 따라서 한 차례에 나누어서 두 단위로 이렇게 한 번을 쪼개 가지고 두 번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던 걸, 어제 법이 바뀌기를 앞으로는 두 번 잘라서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자기 스케줄이나 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육아를 분담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하는 법이.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이 노동자의 권리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좀 애매한 게 있다면 그 기본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애매한 게 있다면 이 전화번호를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전체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차별하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할 적에 비정규직은 회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정규직만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찾아봤더니 비정규직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노동부가 지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참고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화면에 올라갔지만 외국인 노동자 법에 이제 제가 법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국제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자, 이런 제안을 드렸죠. 왜냐하면 내국인 외국인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미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외국에 나가면 내가 외국인 규정 받는 게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 대접을 받는데, 다만 국제 이주 노동처럼 이주민 또는 뭐 제가 학생들에게도 외국인 학생 이거보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면 학생들이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국제 학생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가더라도 외국인 학생 이런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 그러면 훨씬 인간 대접을 받는 느낌.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 용어는 외국인 노동자 법이라고 하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원래 법 명칭이지만 우리끼리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법을 이야기할 적에 우선 용어부터 제가 외국인 노동자 대신 국제 이주 노동자라든지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말 대신에 미등록 노동자라든지 외국인 학생 대신에 국제 학생 이런 용어로 약간 좀 중립적으로 바꾸면 그 당사자에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스스로도 동등한 인간으로 이래 대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용어를 쓰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2국 제도와 관련해서 지난번 질문이 성실 외국인 노동자 4년 10개월 노동하고 3개월 동안 자기 고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4년 10개월까지 노동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맥시멈으로 9년 어떻게 되죠? 9년 8개월까지가 이제 맥시멈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성실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누가 인정해 주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저도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 핵심은 노동부가 노동청 고용노동청에서 확정해 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사업주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이거 하고 최종적으로 성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질문과 관련되었던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제 노동법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저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노동조합법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쟁의 조정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이 대표적인 노동 3법이었죠. 근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을 합쳐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그냥 노조법이라고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법은 이제 주로 단체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만드는 그를 이제 규율하고 있는 법인데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가장 위에 뭐가 있었죠?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쪽에 노동관계법이 있고 그 노동관계법 안에는 근로기준법, 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상보험법, 뭐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이런 게 다 있죠. 외국인 노동자법에 이르기까지. 그 노동관계법 아래쪽에는 뭐가 있었죠? 그게 단체. 예, 그렇죠. 이제 그 행정해석이나 판례나 이런 게 있고, 뭐 그거는 어찌 보면 꼭 서열이라기보다 옆에 스텝진처럼 참고 자료가 되는 거고, 크게 보면 노동관계법에 들어가고, 그 노동관계법 아래쪽에 현장 노동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는 단체 협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단체 협약을 이제 노사 간에 협상해가지고 협약을 만들어내는 게 현장 노동법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드는가 하는 게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단체 교섭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노사관계를 바라볼 적에 한쪽에는 단체 교섭이 있고 다른 쪽에는 경영 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이 노사 간에 밀고 당기는 교섭력을 가지고 밀고 당겨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거라면, 경영 참가는 경영 과정에 노동자 대표 내지는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잘 된 나라가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례를 따라서 좀 흉내를 낸 게 노사협의회 제도거든요. 노사협의회가 그나마 경영에 참가하라는 건데 그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해서 줄여서 근참법이라 그래요. 예. 그거까지 이제 다루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제가 같이 학습하고 싶었던 것은 최근에 ILO 차원에서 이제 국제 노동 기준을 좀 준수하라, ILO 협약에 서명하라 이런 논의들이 있고 지금도 쟁점이 되고 있고 오늘 뉴스에도 잠깐 나왔던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참고로 매일 노동 뉴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매일 노동 뉴스. 그거를 보면 매일 노동에 관한 판례나 뭐 쟁점이나 관련 기사나 아니면 어떤 재판의 결과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 노동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이름은 M 점 찍고 모바일이겠죠. M 점 찍고 Labor Today. 그러니까 노동 오늘이죠. Labor Today .co.kr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홈페이지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시면 그때그때마다 액츄얼한 노동 뉴스도 아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 나오는 기본법이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판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법만 알아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노동법 강의를 20년 이상 해왔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다룰 적에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노무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거나 또 실무를 다루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 구도를 알고 또 실무 차원에서도 어디를 참고하면 좋은지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복습하면 헌법, 노동관계법, 노동판례나 행정에서 단체협약 그리고 그 밑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있죠. 근로계약은 1대1로 하는 거고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기업에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회사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대표와 경영진이 상의하고 토론하고 교섭 벌이고 경우에 따라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뭐 파업이나 태업이나 직장 폐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약속을 정하는 게 단체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법, 자 노동관계법은 헌법을 위배할 수 없어. 헌법에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내용이 들어가는 건 오케이. 자 노동관계법보다 더 좋은 내용, 노동자 입장에서 더 좋은 내용이 단체 협약에 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서 단체 협약에 약속했는데 뭐 법에 있더라도 우리끼리 일주일에 50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정했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배해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노동법의 취지에 맞게는 노동시간은 짧을수록 좋고 임금은 많이 줄수록 좋은 거죠. 원래 취지에.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나 일 더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노동법 취지는 아닌 거예요. 그죠? 원래 노동법 취지는 시간은 줄여줄수록 좋고 그래 휴식도 많이 줄수록 좋고 임금은 많이 줄수록 좋겠죠. 이제 그런 취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헌법에 나왔던 이 노동 외우기도 좋은 33조의 노동 3권에 나오는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제가 외우기 쉽게 단체를 빼버리고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 이렇게 줄여서 한 번 더 복습하고요. 자, 그랬을 적에 오늘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가는 게 이 집단적인 노동관계법에 속하는 것이다. 근데 그 집단적인 노동관계법
조차도